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오늘부터 각 팀의 24-25 시즌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일단 각 팀마다 성적, 감독, 선수, 전술, 이적 시장 이렇게 5개의 파트로 나눠서 하나씩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제가 하려고 하는 팀은 프리미어리그 빅6 그리고 라리가 빅3 예정입니다. 순서는 리그 순위대로 진행을 할 거고 먼저 프리미어리그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해당 팬분들보다는 제가 깊이는 깊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3자는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의 느낌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타팀 팬들은 다른 팀의 결산은 이렇게 볼 수 있겠구나 정도의 영상입니다. 어쨌든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리버풀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버풀 성적부터 얘기해볼게요. 리그는 우승, 챔스는 파리 생제르맹에게 져서 16강 탈락, FA컵은 플리머스에게 지면서 32강 탈락, 리그컵은 뉴캐슬에 지면서 준우승을 했습니다. 일단 리버풀이 이번 시즌 전반기에는 그야말로 전 세계에서 가장 센 팀 중에 하나였는데요. 전반기에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리버풀이랑 바르셀로나 싸우면 누가 이기나요? 이런 거였어요. 그 정도로 리버풀, 바르셀로나 이렇게 두 팀이 유럽에서는 최고의 폼을 보여주고 있었던 그런 팀이었습니다. 그래서 리그도 승점차 많이 벌려놓고 또 챔피언스 리그 페이지에서도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나머지 대회들도 올라가면서 리버풀 진짜 트래블 가능하다, 다관왕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리버풀의 모든 걸 앗아간 일주일이 있었죠. 챔스 탈락하고 리그컵 준우승했던 그 일주일인데요. 그 이후에 리버풀은 그래도 리그는 잘 마무리해서 우승으로 마무리했지만 나머지 3개가 아쉽게 우승컵을 놓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성적 측면에서 평가를 했을 때는 리그 우승 아주 중요하다고 보고요. 리버풀 입장에서는 사실 챔스 우승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또 리그 우승이 프리미어리그 도입 후에 많지 않기 때문에 값지다고 볼 수 있고요. 첫 유관중 프리미어리그 우승이라는 업적도 달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감독 얘기를 해볼게요. 아르네 슬롯 라하라하하하하 죄송합니다. 어쨌든 네덜란드에서 온 아르네 슬롯이 또 리버풀을 이번 한 시즌 맡았었습니다. 일단 슬롯의 경력을 찾아보면 감독 경력으로 따졌을 때는 네덜란드 팀만 맡았던 빅리그 경험 없는 감독이었어요. 물론 유망한 감독으로 평가는 받고 있었지만 실제로 증명해낸 게 엄청나게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슬롯이 리버풀로 합류하는데 약간의 물음표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클롭이 읽어놓은 스쿼드, 그걸 더 고급지게 활용하면서 아르네 슬롯의 방식으로 리버풀을 강팀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고급진 활용이라는 건 위르겐 클롭은 헤비메탈처럼 조금 더 압박 강도를 강하게 그리고 오래 가져간다고 봤을 때는 아르네 슬롯은 약간 여우처럼 치고 빠지는 그런 것들이 잘 됐다고 보여지고요. 또 빌드업 전술을 약간 더 가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슬롯은 확실한 주전 분리를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수 보는 눈이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그걸 좀 확인했던 게 플리머스전 FA컵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동안 안 쓰던 선수들이 나왔는데 제 역할을 못하면서 이래서 슬롯이 그런 선수들을 안 썼었구나 이런 걸 깨달을 수 있었던 기회 같고, 어쨌든 자신이 보기에 자신의 기준에 확실한 선수들을 자주 기용했고 그 선수들을 잘 관리해주면서 핵심 멤버의 큰 부상 없이 시즌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흐라벤베르 같은 선수도 살려내면서 이 선수 개조에도 능력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이 아르네 슬롯은 실리적인 운영 그리고 플랜 A를 섞어서 사용할 줄 아는 감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실리적인 운영은 경기마다 차이가 있다기보다는 경기 내에서 조절을 되게 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분 단위로 압박에 대한 계획이 있는 것 같았고 여기서 압박을 한번 싹 쏟아내고 그 다음에는 뒤에서 블럭 유지하면서 버텼다가 다시 체력이 차오를 쯤엔 다시 압박하고 이런 실리적인 운영들이 아주 좋았다고 느껴지고요. 또 경기 단위로도 바꾸는 모습이 있었는데 맨시티와의 경기에서 4-2-4 같은 거 보여주는 거 보면 상대에 대한 맞춤 전술 그리고 기본 플랜 A까지 괜찮은 감독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성공적인 인수인계를 얘기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위르겐 클롭이 리버풀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감독이다 보니까 그 감독의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고 엎어서 새 판을 짠 게 아닌 그 판의 좋은 점은 취하고 자신이 보완할 점을 보완해서 이끌어갔다는 게 아주 큰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큰 이적 시장의 지원 없이 만들어냈다는 것도 충분히 박수받을 만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선수를 얘기해 볼게요. 선수 베스트 3를 한번 제가 선정해 봤는데 이건 순전히 제 기준으로 짰고요. 일단 살라 얘기 안 할 수 없겠죠. 득점왕, 도움왕, 그리고 그냥 이번 시즌에 공격진을 캐리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굳이 추가적으로 더 큰 설명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이번 시즌 살라에게 가장 크게 느껴지는 거 바로 효율성의 증가입니다. 불필요한 동작 하지 않고요. 무리한 드리블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만 하면서 약발로도 마무리 타이밍이 나오면 그냥 마무리하고, 이런 것들이 살라가 경험이 쌓이면서 노련하게 플레이한다, 이런 느낌을 받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은 반다이크입니다. 당연히 예상하셨겠지만 정신적 지주, 필드 내 리더, 흔들림 없음, 이런 키워드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반다이크 같이 흔들리지 않는 선수가 팀에 있다면 팀의 어린 선수라든지 이번에 이적해온 선수들이라든지 많은 정신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잖아요. 야, 우리 팀에 반다이크 있어, 이런 마인드로 또 게임을 하게 되고, 실제로 반다이크는 물론 사람이니까 실수를 아예 안 할 순 없겠지만 적은 실수를 보여주면서 가장 뒤에서 팀을 컨트롤 해줬습니다. 그 다음은 흐라멘메르. 리그 베스트 수비형 미드필더, 단 한 시즌 만에 폭발적으로 기량이 상승했습니다. 사실 메갈리스터와도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 시즌은 흐라벤베르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더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일단 베스트 3에 선정해봤고요. 흐라벤베르가 고질병이었던 수비 적극성이 해결되면서 긴 신체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요. 리버풀이 센터백 바로 앞쪽에서 빌드업할 때도 되게 유연하게 나갈 수 있게, 또 특유의 턴을 이용해서 상대의 전방 압박 자원들을 떨궈내고 수적 이득을 가져다주는 그런 역할도 잘했었고요. 리버풀에 잘한 선수들 여러 명 있지만 이 세 명이 그래도 리버풀의 이런 성적에 가장 큰 기여를 많이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은 워스트 3입니다. 사실 워스트 3는 되게 어려웠어요. 잘하는 건 의견이 어느 정도 다 모이거든요. 근데 워스트는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선정한 워스트는 주급, 기대치, 그리고 지난 시즌 대비해서 짜봤고요. 워스트는 뭐 의견이 좀 갈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는 리버풀 워스트 첫 번째, 키에사입니다. 키에사는 리버풀의 사실상 딱 한 명의 영입 선수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1년 내내 매치핏이 오르지 않으면서 경기에 뛰는 시간들이 너무 적었고요. 팀의 기여도도 적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비싼 돈을 주고 데려온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뭐 리버풀 입장에서는 엄청난 타격이 있다라고 말하긴 어렵긴 한데요. 그럼에도 키에사가 가지고 있는 네임밸류, 그리고 키에사라는 이름이 주는 기대치에 비해서는 너무 아쉬운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살라가 이번 시즌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안 가고 또 부상이 없길래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이 키에사의 부진이 더 크게 느껴졌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비 엘리엇입니다. 제가 리버풀에서 가장 좋아하는 선수인데요. 이 엘리엇이라는 선수가 경기장에서 너무 볼 수 없었어요. 일단 정체된 성장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또 그런 것과 더불어서 출전 시간도 못 받으니까 경험을 쌓을 기회도 부족했죠.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이 아르네 슬롯볼에 맞지 않는다는 그런 특성 같아요. 지금 물론 비르츠가 온다면 달라지긴 하겠지만 일단 아르네 슬롯 축구에서 추구하는 그 미드필더의 요소가 강력한 압박, 체력, 신체 능력,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엘리엇은 사실상 선천적인 그 피지컬의 한계 때문에 그걸 주무기로 하는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엘리엇이 거기 미드필더에서 살아남으려면 자신의 창의적인 능력, 공격적인 재능을 남다르게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엇이라는 자원도 좀 고민이 되는 자원이고요. 다르윈 누네스입니다. 사실 다르윈 누네스는 브렌트포드 원정에서 극장골 넣은 것 빼고는 글쎄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또 누네즈가 리버풀이 엄청난 이적료를 주고 데려온 선수이기 때문에 누네즈는 받은 기회 대비, 그리고 리버풀의 9번, 리버풀의 원톱이라는 기대치 대비 너무 아쉬운 활약을 보여줬고요. 매각을 고려해야 되는 대상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외에 아쉬웠던 선수들은 뭐 치미카스, 조고메즈, 로버트슨, 조타, 그리고 뭐 콴사까지 넣자면 넣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치미카스도 지난 시즌만 못했고요. 조고메즈는 부상이 길어지면서 팀에 기여했던 시간이 많지 않았고, 로버트슨 역시 이번 시즌은 조금 하락이 느껴지는 그런 퍼포먼스였고, 조타도 부상과
또 번뜩임이 약간은 사라지면서 제 몫을 해주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전술에 대한 평가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번 시즌 리버풀의 베스트 11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저는 리버풀이 학포를 왼쪽에 쓰면서 디아스를 제로톱에 쓸 때 가장 강력한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아르네 슬롯이 오면서 어떻게 보면 투볼란치 체제로 변경을 했고 이 투볼란치가 아주 강력했던 플랜 A가 됐습니다. 특히나 흐라벤베르는 물론이고 이 맥칼리스터라는 선수가 3선 자리에 나오지만 2.5선 정도의 역할을 해주면서 경기 내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쳤고요. 또 전술적인 특징을 보자면 클롭 때보다는 아놀드의 비중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클롭 때는 아놀드를 인버티드 풀백으로 사용하면서 이 아놀드가 후방에서의 플레이메이커가 될 때 많았는데요. 이번 시즌에는 아놀드를 일반 풀백처럼 사용하는 빈도가 늘어났고 아놀드의 킥이 없더라도 팀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게임이 이루어졌던 적이 많습니다. 물론 아놀드의 킥이 당연히 큰 무기이기도 하지만 지난 시즌에 비해서는 확실히 줄었던 게 체감이 됐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압박 강도의 유연한 조절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 압박의 끈을 풀었다가 줄였다가 하면서 힘 조절을 상당히 잘했던 것 같고요. 또 리버풀의 원래 장점이었던 원래 주무기였던 특공대 역습도 이번 시즌 계속 강함이 유지가 되었습니다. 특히나 소보슬라이가 메잘라일 때보다 약간은 더 앞쪽에 배치되면서 역습할 때 또 수비로 전환할 때 엄청나게 열심히 뛰어주면서 이 숫자를 늘려주기는 했거든요. 그리고 이 숫자를 늘려준 게 공을 잡은 선수에게 많은 경우의 수를 선사해줬고요. 상대팀에게는 더 위협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상대 맞춤 전술도 가끔씩 나오는데 이것도 저는 좋게 봤습니다.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시티 원정이 아르네 슬롯볼의 맞춤 전술의 정점이라고 저는 느꼈거든요. 그때 전형적인 톱이 없이 커티스 존스를 기용하면서 소보슬라이, 커티스 존스 이렇게 두 명이 전방 쪽 미드필더로 활동하면서 상대방에게 압박을 강력하게 가져가고요. 수비할 때는 수비 대형으로 복귀해서 4-2-4 체제를 만들고 상대가 1차 라인을 넘는 걸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맞춤 전술이 여러 대회를 소화하며 체력적으로 부담이 느껴졌던 리버풀에게는 아주 최적의 전술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전술적인 부분에서도 리버풀은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개선 포인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리버풀은 확실한 스트라이커 영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확실한 스트라이커가 영입된다면 다르윈 누네즈, 조타 이렇게 둘 중에 한 명이 처분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바로 아랫 문장이 위쪽에 있는 부분과 연관이 되는 부분인데요. 이 공격진에서 살라의 의존도가 분산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살라가 지금 시즌만큼 잘하면 뭐 걱정할 게 없습니다. 살라에 의존해도 됩니다. 하지만 살라가 천년만년 축구선수 할 수 있는 거 아니고 지금 냉정하게 살라가 30대 중반으로 가기 때문에 살라의 하락도 분명히 시나리오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 타격을 줄이기 위해서 스트라이커도 영입하고 또 왼쪽 공격수도 조금 더 살리고 이러면서 리버풀의 3톱에 고루고루 강함을 가져가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야겠죠. 또 새로운 사이드백에 대한 전술도 적응을 해야 됩니다. 일단 프림퐁 느낌표라고 썼는데 프림퐁은 오피셜이 낮기 때문에 아놀드 대신에 들어온 프림퐁이 리버풀 전술에 어떻게 적응할지 또 요즘의 전술에서는 이 풀백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핵심이 되기 때문에 이 프림퐁에 따라서 또 전술도 많이 바뀔 것 같고요. 그 다음 케르케즈 이 선수는 물음표라고 해놨는데 만약에 또 리버풀에 오게 된다면 프림퐁, 케르케즈 동시에 쓸 수 있는지 거기서는 밸런스를 어떻게 조절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개선 포인트 아닌 개선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창의적인 미드필더의 필요성이라고 해서 그걸 개선 포인트라고 적었어요. 사실 리버풀이 지금 있는 미드필더 중에 완전한 게임 체인저, 완전한 플레이메이커 이런 선수는 없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이 10번 미드필더가 필요했었는데 가장 적극적으로 링크나고 있는 선수가 비르츠고요. 이 비르츠를 영입된다면 네 번째 개선 포인트는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은 주요 인아웃으로 이적 시장을 한번 챙겨봅시다. 주요 인 선수는 마마르다슈빌리 465억, 키에사 186억입니다. 사실 마마르다슈빌리는 이번 시즌에 들어왔다고 체감을 하기는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데려오자마자 바로 재임대를 보냈기 때문에 사실상 25, 26 시즌에 합류하는 자원이라고 봐야 되고요. 키에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상 이적 실패라고 봐야 합니다. 물론 25, 26 시즌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 24, 25는 실패한 영입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웃은 반덴베르, 카르발류, 티아고 알칸타라, 조엘 마팁 이런 선수가 주요 아웃이 되겠습니다. 일단 반덴베르 브렌트포드에 366억에 매각을 했습니다. 저는 리버풀이 반덴베르 많이 사용하지 않는데 이 가격으로 매각했다는 거는 아주 잘 팔았다고 평가를 할 수 있고요. 카르발류 역시 362억 비슷한 가격에 매각을 했습니다. 리버풀 입장에서는 잘 쓰지 않는 자원들을 꽤 괜찮은 가격에 매각을 했기 때문에 이번 이적 시장에 장사는 꽤 잘한 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는 25, 26에 정리해야 될 선수를 잘 정리를 해야겠죠. 그 다음 티아고 알칸타라는 리버풀 팬들에게는 가슴 아픈 이름으로 남을 것 같고요. 조엘 마팀 역시 FA로 나갔는데 그 이후에 팀을 못 찾았는데 지금 트랜스퍼 마크트 기준으로는 은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버풀의 이적 시장은 파는 건 나쁘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데려온 키에사가 아쉬웠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즌 총평입니다. 솔직히 리버풀의 리그 우승 많은 분들이 예상 못하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리버풀이 리그 우승하면서 아주 좋은 성과를 보여줬고요. 사실 리버풀이 리그 우승 예상치 못했던 팀이지만 전반기를 엄청 잘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사람이 욕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트로피를 봤을 때는 조금 아쉬움이 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 우리가 기억을 지우고 24, 25 초반으로 돌아간다면 리그 우승 아주 값진 우승이 될 것 같고요. 또 아르네 슬롯이 24, 25 시즌 이후 챔피언스 리그가 8경기에서 10경기로 늘어난 패러다임에 아주 감을 잘 찾았다. 거의 선구자 같은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감을 찾은 건 다음 시즌에도 분명히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영입이 별로 없었던 시즌에 리그 우승을 하면서 25, 26 시즌에 탄력을 받을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놨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비르츠 링크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직 리버풀의 이적 시장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 감독에 대한 신뢰감, 그리고 살라, 반다이크 이런 핵심 선수들을 잔류시키면서 리버풀에게는 얻어가는 게 꽤 있었던 시즌 같습니다. 자, 이렇게 리버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리버풀의 이번 시즌 여러분이 느끼신 소감은 어땠는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아스날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